당신의 계좌를 더블업시키는 골든타임 더블 밸류업 정영진 비세트입니다. 네, 오늘 오래 함께합니다. 네. 아, 힘을 좀 내긴 내야 되는데 네. 와, 지금 넥스트장이 많이 음. 시총 큰 친구들이 많이 망가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10%대 지금 네. 빠지잖아요. 원, 투. 아까 10%대에서 많이 반등 나왔습니다. 반등 나왔어요? 네. 아, 제가 조금 늦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네. 장우진 프로님 모시고 넥스트 시장 먼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아, 10%대까지는 두 자릿수에서는 좀 내려왔어요? 네. 지금 한 5%대, 4%대 아, 그래요? 뭐 하락 지금 현대차도 한 5%대 하락인데 그냥 어. 일단은 뭐 시장 정리를 한마디로 네. 얘기 드리면 not today. 음. 네. 시장이 언젠가 붕괴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오늘은 아닐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이 나락으로 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아, 그래요? 지금의 하락은 그러니까 적어도 아침에 굉장히 크게 좀 하락을 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막 이렇게 하락을 했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렇게 하락을 하는 건 좀 과도했다라고 좀 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과도한 것 같아서 저도 좀 들어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와, 숫자 보니까 겁나서 못 들어가겠네. 근데 사실 공포의 사기가 참 힘들죠. 그렇죠. 네. 어렵죠.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들을 계속 보면 볼수록 앞이 안 보이죠. 왜냐하면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났는데 더한 장기전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간의 기가 셀수록 항상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출구가 마련되고 있지 않나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는데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니면 어제였을지가 우리가 관건인데 네. 자우진 프로 어떠세요? 그러니까 어제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초반에 별로 안 밀리다가 저희 방송 끝나고 계속 맞아요. 그때부터 밀렸단 그냥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하염없이. 네 하염없이 오늘 우리의 예상은 오늘 좀 많이 밀릴 것이다. 오후에도 어저께 아니면 미국장에서의 달러만일이 흔들리면 보면 계속 힘이 없을 것이다라는 게 컨센서스인 것 같은데 그럴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어제 얘기를 드리면서 어제는 조금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했었냐면 2주 정도는 조금 보셔도 될 것 같다. 그때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게 아직은 정세가 안정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풀릴 거냐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나라들의 산유 시설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냐. 그런 것들을 타격했을 때 그게 공급발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올 수 있냐가 관건이었는데 어제 카타르 LNG 시설이 중단됐다는 얘기가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네. 전 세계 LNG 발전, LNG 생산의 25%를 차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중단됐을 때 일단 시장의 충격이 굉장히 컸고 유럽의 가스 가격, TTF라고 하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어제 충격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그게 확정돼서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는 아직 모릅니다. 이란이 어떤 식으로 공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는 해결이 됐어요. 완전 해결은까지는 아니지만 트럼프가 얘기를 했죠. 유조선에 우리가 해군 전단을 붙여서 호위하겠다. 그리고 뭔가 뭐 타격이 있을 때 우리가 보증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제 유가가 78불, 79불 가까이 갔다가 하락을 했어요. 그게 미국 시장이 2%대 하락을 해서 1%대까지 낙폭을 축소했던 배경이 됐던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NXT에서는 어제 유가가 WTI 기준으로 7%, 8% 올라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낙폭이 형성이 됐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오늘 아침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10%대 이렇게 빠지는 건 좀 과했다. 현대차도 그렇고 그렇게 봤던 거였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조건 사서 홀딩 하기에는 아직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제 개인적으로 라이브를 열었었는데 좀 시장이 많이 급락하니까 제 라이브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오늘 좀 아침에 들어가시는 건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그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맞는 거죠.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뭐 UAE라든가 뭐 카타르라든가 사우디라든가 이런 쪽에 원유 시설을 타격했다. 그리고 그게 피해가 입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굉장히 충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뉴스를 계속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 넥스트레이드에서의 지금 움직임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삼성전자가 4.7%까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3.7%까지 낙폭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네. 현대차가 아까 마이너스 13%인가까지 갔던 것 같은데 지금 마이너스 5%대까지 차트 한번 보여주면 지금 밑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리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저가가 마이너스 7, 지금 대비해서 마이너스 7이죠. 네, 그래서 저가 밑꼬리가 달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꼬리 달리면서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밑꼬리 달리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차트 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건 21선을 지켜주냐입니다.
SK하이닉스 보시면 21선 한 번도 추세 깨지 않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5일선 일단 무너뜨리면 어제 단타에서 분명히 매도 나왔을 거면서 이렇게 매도 압력 나왔을 거고 여기에서 21선 지지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21선을 지지하고서 결국 다시 반등 나와줄 거냐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고요. 네. 전체 지수 차트를 보더라도 코스피 차트를 보면 이제 오늘 하락을 하면 아마 여기 깨지든 요 정도 자리에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1선을 지지하면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일단은 좀 안도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공교롭게 저 차트를 보면 2월 첫 주에도 신고식이 호됐고 그렇죠. 3월 첫 주에도 지금 신고식이 호대인데 네. 네. 물론 그때랑 지금이나 이제 근본적 네. 원인은 좀 다르지만 근데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지 않나요? 아, 근데 그때 신고식보다는 이번이 훨씬 크다? 예, 좀 더 센 것 같긴 하네요. 강하죠. 예. 네. 그래서 와, 하여튼 오늘은 뭐 어제랑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여튼 지금 댓글 온도계로 또 측정을 좀 해보니까 네. 여러분도 참 큰일입니다. 왜요? 아니 너무 이게 지금 뭐 거의 뭐 다 죽어가는 분위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죠. 사실 이럴 땐 우리가 이런 거죠. 자, 전쟁 때문에 안 된다 아무것도. 그러면 사실 떠나야죠. 그런데 긍정 회로를 돌리는 것뿐만 아니고 이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면 이 다음 넥스트를 우리가 지금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미중 무역 분쟁은 반도체 공급망의 재편이었잖아요. 이번 이란발 전쟁은 제가 계속 곱씹어 보면 곱씹어 볼수록 에너지 재편이에요. 그렇다면 이 뒤에는 우리가 미중 간의 AI 재편 속에서 한국의 수혜주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에너지 밸류체인상의 큰 재편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하기도 한데 네네. 장우진 프로는 전반적으로 모든 리스크는 또 위험이자 기회이니까 네. 무게중심을 굳이 두자면 지금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럴 때 목소리를 좀 내야 될 것 같거든요. 장기전, 저는 장기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기전이라면 이 전쟁 시작하지도 않았겠죠. 따라서 이게 트럼프 얘기대로 이번 달 안에 마무리된다면 이 다음의 기회는 훨씬 더 클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정말 그래도 워낙 예상과 다르게 많은 것들이 허비하고 소진되었기 때문에 이전 고점까지 밖에 못 갈 거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두세요? 만약에 이번 위기가 해소가 되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가파른 상승의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래요? 네, 굉장히 센 상승, 뭐 상승 5파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엇 파동에서 상승 5파, 네, 굉장히 강한 센 그리고 포모와 함께 정말로 자금이 쏙 빨려드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반등이 나온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반등이 나와서 자신감이 생긴다. 다시 한번 자신감이 생긴다 그러면 그런 모습을 그런 시장을 갖는다라는 건데 그런 시장이 나왔을 때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제가 그 전주에 뭐 계속 얘기 드린 게 전략적 비중 축소를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시장이 안 좋게 보는 게 아니고 전략적인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 올라갈 때 정리하라고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번에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코스피 7천 얘기할 때 3조 호황에 의해서 유동성이 폭발하고 있으니까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분들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반도체 때문에 좋아진 거지 유동성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제 상황 딱 보니까 유동성에서 뭔가 마르는 게 딱 보이니까 반도체 급락해버리죠. 반도체 업황 변한 거 없어요. 근데 급락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크로 쪽에서 분명히 이슈가 터지면 반도체 업황이고 뭐고 간에 그냥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 비중 축소를 만약에 이번 고비를 넘기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전략적 비중 축소를 꼭 생각하시고 다음 시장을 맞이하시는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전략적 비중 축소는 현금 마련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한 거예요? 수익률을 확정하는 거죠. 네, 더 큰 수익을 노리면서 무조건 욕심을 내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밸류도 많이 올라왔고 지금 변동성도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 레벨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그래서 반등이 나올 때 내가 어느 정도 타겟을 보고 타겟을 본다 그랬을 때 그때 맞춰서 좀 비중을 좀 줄여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던 뭐 저는 이제 처음에 7천을 봤으니까 네. 그 이상을 굳이 보지 않고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7천 레벨 정도면 나는 괜찮다라고 하고 그 정도에 맞춰서 계속 엑시트를 해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가겠죠. 한 번에 다 팔고 뭐 이러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지도 않습니다. 조금씩 비중을 좀 줄이면서 현금 비중을 늘려라. 네. 이런 정도 말씀을 이제 해주셨다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은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런 친구들을 얼마나 떨어졌나 이제 그거 관심 제일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대략 진짜 좀 많이
폭이 좀 줄긴 했네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5%대, 8%대 뭐 이 정도로. 일단 동시 들어갔습니다. 효과를 보면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6% 출발하고 있는데 이건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 싶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마이너스 8%대 동시 효과로 출발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더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차는 마이너스 한 7% 정도 되고 있는데 오늘의 관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에서 반격을 했을 때 이게 정유수라는 일쪽을 타격할 거냐 이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유가를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오늘도 강하게 이어질 거냐. 그러니까 어제는 개인이 받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이 이렇게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외국인의 순매도를 그대로 뚫어 맞은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오늘까지도 그 매도가 이어질 거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진짜 불안하고 위험할 때 용기를 한번 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보는 여러 가지 이유는 고객 예탁금이 지금 110조죠. 120조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120조 네. 가까이 되죠. 네. 그리고 2억 원 금융위원장이 한 100조 원 플러스 알파가 대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토탈이 200조 원이 넘는 자금이에요. 이게 이제 언제든 우리가 마중 역할을 할 건데 여기서 한번 크게 더 밀리면 분명히 하단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공을 저희 정프로님한테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네. 자, 오늘 저희 기본적으로 과거 강세장에서 고점 대비 10% 정도 밀리면 한 5,600포인트가 하단이긴 했는데 동시효과 보면 거의 밑으로 좀 내려가 있어요. 자, 우리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100억 원, 100조 원이죠. 100조 원 플러스 알파. 오늘 나옵니까? 아 정부에 네. 안 나오죠. 오늘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않나. 이걸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요? 만약 이걸로 나오게 되면 음. 나중에 더 떨어질 때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걸로는 안타깝지만 이건 네. 안 나온다. 다만 이제 그건 항상 이만큼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주머니 속의 칼 같은 거랄까요. 네. 그 정도 있을 때가 오히려 그 시장에도 저는 더 건강하다고 봅니다. 시장에도 그냥 이만큼 떨어지니까 빨리 막 돈 들어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좀 그 체질이 좀 약해지는 것 같고 지금은 그거 나올 때는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당장 나오면 좋긴 하겠죠. 근데 지금 나올 때는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네. 오늘 5,500쯤입니까 지금?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요거는 올라갑니다. 그래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요? 저는 개인적인 라이브에서 이제 음. 5,400에서 5,500대가 되면 그냥 그때는 분할 매수 무조건 하세요라고도 얘기를 드렸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벨 정도면 지금 단계로는 좀 과한 것 같다는 느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물론 조정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게 그냥 베팅 하시라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요거 했을 때 좀 손실을 볼 수도 있죠. 근데 네. 그거에서 다시 또 빠지면 또 들어가고 그런 식의 전략적 접근을 하시는 것들이 지금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쟁이 장기화되면 많은 것들이 바뀌죠. 하지만 장기화가 안 된다는 가정을 끌고 가면 우리가 계속해서 느꼈던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사상 최고 이익 그리고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재밌는 현상은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타겟 프라이싱 즉 전망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네. 한국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변한 건 없다는 거죠. 네. 자, 또 뭐 코스피 3천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네. 자, 일단 코스피는 일단 요 정도 뭐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러면 약간 고평가 아니야 이런 얘기는 이제 쑥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뭐 요 정도 5,500 빠졌으면. 레벨까지 빠지면 네. 일단은 단기간에 급등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 정도 레벨에서 밸류에 대한 부담들은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될 겁니다. 진짜로 말씀 중에 계속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코스피가 5천이라는 게 이제는 완전히 지지선이 된 것 같아요.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반도체가 일단 버텨주는 상태에서는 그쵸? 그렇죠. 네. 자, 오늘 동시효과 어떻습니까? 동시효과에서 상황이 지금 5,526 정도 레벨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3.82% 하락한 1,094, 1,100 일단 무너지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7% 정도 동시효과 -7이요?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56, SK하이닉스가 줄었네요. 마이너스 한 6%가 안 되고 있고 네. 현대차가 한 마이너스 7% 정도 동시효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르는 건 일단은 정유주와 그다음에 방산주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 정유주에 대한 베팅을 지금 굳이 더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긴 해요. 그렇죠. 네, 좀 과합니까? 정유주는 과한 것 같아요. 아니 뭐 기름값이 뭐 그렇게 막 폭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유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네. 또 이게 크게 조정이 나오니까 여기서 베팅을 할 거냐라고 본다면 좀 애매한데 음. 방산주도 그러면 단기로 모멘텀 받아서 올라간 것들은 약간 부담이스럽죠. 근데 뭐 조정을 그러니까 방산주는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다시 봐도 되는데 아니 그 방산주는
뭐랄까 이제 이런 리스크가 생기고 나면 앞으로 이제 몇몇 나라들이 더 준비를 할 테니까 그렇죠. 앞으로 더 방산주는 차라리 난 그 괜찮을 것도 같은데 구조적으로. 예, 네. 정유주는 사실 애매하죠. 예,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예, 네, 구조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들 이제 무장할 테니까요. 네네네. 근데 그 무기는 실전 투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안 되는데 이번에 UAE에서 처음으로 실전 투입이 됐고 성공적인 결과를 보였어요. 처음으로. 아 천군 같은 거. 천궁이. 예. LIG 넥슨은 천궁이 그 실전 맞습니다. 투입이 됐기 때문에 예. 앞으로 LIG 넥슨의 실적은 좋아질 수 있다. 근데 그렇다고 자. 해서 제가 오늘따라 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네. 자, 말씀 중에 우리 시장이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고지전 이틀째입니다. 아 오늘 고지전이에요. 네, 어제부터 고지전 하고 있는데요. 네. 한 2, 3일 동안 되게 중요한 시기죠. 밀리면 여전히 여전히 네, 의심하지 예, 마세요. 의심을 크게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못 번다 그러면 당장 떠나야죠. 그리고 그게 바뀌지 않으면 밀리면 사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저 아까도 뭐 속보로 제가 전해드렸던 그 이란 하메네이 아들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거 모시사파. 이게 이게 글로벌 증시에 좋은 일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네요. 부정적으로 보면 여전히 강경책이니까 장기전을 갖고 있고 계속해서 충돌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자면 네. 카운터 파티가 생기잖아요. 예, 얘기할 사람이 생긴 누군가 겁니다. 있다는 것 자체가. 결정권자가 생겼다는 거니까. 네. 야, 근데 이란이 그렇게 세습하는 나라는 사실 또 아니었는데 그 세습하는 거 싫어갖고 왕정 무너뜨린 나라가 그래. 맞아요. 네. 다시 또 세습을 하고 앉았으니 아유 그것도 좀 한심합니다. 자 여튼 지금 시장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면 이제 장은 열렸고요. 네. 지수가 나왔나요? 네. 일단 5,478 마이너스 5.4%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091.89포인트 네. 마이너스 4.03% 하락해서 출발했고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한 7%,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5.3%, 현대차가 마이너스 7% 정도 형성을 하고 있네요. 근데 특징적인 게 일단 삼성전자의 그 창구를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창구에서 외국인 창구가 일단 많이 안 보여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우리나라 창구를 이용해서 팔 수도 있겠지만 일단 외국인이 두드러지게 장초반부터 파는 모습은 아직 안 보인다. 일단 물론 그 수급은 봐야 되겠지만요. 근데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현대차도 지금 창구를 봤을 때는 여전히 뭐 개인 중심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강한 매도가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코스피는 장 초반에 외국인이 2,170억 원 전체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개인의 334억 원 순매도, 기관이 2,474억 원 순매수로 바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기관 일단 바치고 있다. 요것도 좀 위기 있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도, 기관은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선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순매도인데 선물 순매도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외국인이 지금 상황에서 한국 시장을 굉장히 약하게 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점점 시간이 지날 때 외국인의 선물 순매도나 이런 것들을 보긴 봐야 되겠지만 일단 장 초반에 외국인의 순매도가 크진 않다. 이렇다고 하는 건 추가적인 약세에 대해서 베팅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동향을 조금 더 보시죠. 코스피에서 SK하이닉스는 일단 삼성전자 7% 넘게 좀 밀리고 있고 현대차는 네. 7% 넘게 조금 더 7%요? 밀리고 있습니다. 네. 낙폭이 좀 커졌네 오히려. 네. 코스피는 5,454 정도 되고 있는데 뭐 일단 환율이 어떻게 되고 있죠? 환율이 1,485원. 환율이 1,400 어제 1,500원을 잠깐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교에서 밤에. 네, 밤에. 네. 근데 일단 그게 안정이 됐는데 이 환율도 안정이 추가적으로 되는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환율과 유가를 좀 더 보시면서 대응하시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좀 많이 밀렸다 싶으면 분할 매수 측면에서 조금씩 들어가는 거. 네. 근데 오늘 분할 매수로 오늘 뭐 20% 들어가고 뭐 10시 20% 들어가고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날짜를 나눠서 네.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달러도 뭐 당연히 좀 강세가 나오겠죠. 이런 상황이면 원래 달러 강세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런 그렇죠. 위기가 네. 좀 커지는 상황이면 달러도 지금 99까지 달러 인덱스 올라갔으니까 우리 환율에는 뭐 썩 좋지는 않겠죠. 당연히 안 좋죠. 네. 지금 안전자산 쪽으로 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은데 조금 특이한 게 미국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보통 나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로 가면서 미국채는 약세를 보였어요. 미국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을 했거든요. 네.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PI가 높게 나왔고 ISM 제조업 지수 내에서 물가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까지 붙으면서 국채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특징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무엇을 약간 공포스럽게 두렵게 여기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주는 거죠.
네. 시장은 지금 조금 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하락을 하고 있고 5,400 한 40포인트 이 정도까지 6% 시장 하락하고 있고 어제가 7% 오늘 6% 정도 하락이니까 이틀에 걸쳐서 지금 1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과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네.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을 해서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사태가 발생을 하면 공급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제어를 못하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시장이 추가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론 확률적으로 나눠서 본다고 했을 때 그게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확정되면 그때는 더 팔고 나가는 것도 맞죠. 근데 지금 일단은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 코스닥은 좀 볼 게 좀 있습니까? 어떻게 코스닥도 다 박살이에요? 코스닥도 박살이죠. 네, 에코프로가 크죠. 7%대 하락, 네. 알테오젠이 마이너스 4%,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 마이너스 6%. 오히려 바이오 쪽이 조금 오히려 코스피보다 조금 더 버티는 흐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보르노이가 뭐 강보합 정도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어제 얘기했던 그 붉은 사막 나올 것 같다고 했던 네. 펄어비스가 1.3%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이 조금 더 버텨주고 있다. 뭐 그런 느낌으로 시장을 보는데 어차피 양시장 급락이 나오고 있어서요. 뭐 진짜 뭘 잡을 수가 없네. 지금 떨어지는 칼날을. 네. 와, 코스닥도 어지간한 종목들은 두 자릿수도 꽤 많이 나오고요. 네. 네. 뭐 5, 6%는 뭐 그냥 보통인 것 같고. 근데 시장 반등 나옵니다. 네. 네. 그래요? 코스피가 5,492까지 올라왔어요. 네. 네, 삼성전자 마이너스 6%. 진짜 우리 네. 빈센트님 말대로 고지전이네. 네, 고지전이 당분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작년에 2,000포인트 후반, 3,000포인트부터 계속해서 매집했던 밀리면 샀던 분들은 네. 지금 뭐 여전히 기회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쟁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네. 하지만 기업이 여전히 돈을 생각보다 많이 벌고 있다는 거, 그게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아침에 분위기를 보니까 하여튼 최근에 한 6,300까지 본 분들은 야, 이 정도면 너무 싼 거 아니야? 이틀 만에 이렇게 빠졌는데? 네. 라면서 이제 들어올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야, 그래도 너무 무서우니까 조금 이 시간은 좀 피해서 볼까? 뭐 이런 이제 심리들이 이 그래프 분봉에서 조금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5,500 넘어섰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순매수를 전환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 되게 궁금했었어요. 네. 어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오늘도 순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여기서 버틸 수 없는데 외국인도 지금 상태에서는 강한 순매도가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외국인 순매수 그러면서 코스피가 5,540포인트까지 반등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 순매수, 기관 순매수입니다. 개인만 순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공포에 빠지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선물은 외국인이 1,200억 순매도, 기관도 1,700억 순매도기 때문에 개인만 순매수하고 있긴 한데 아직 규모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네. 요거는 좀 더 동향을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전체 현물에서 봤을 때 순매수 전환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어제처럼 외국인 수급 기반으로 해서 엄청 눌릴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마이너스 4.5%까지 반등 나왔고 SK하이닉스 마이너스 2.6%, 그다음에 현대차도 마이너스 한 4%까지 반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스피 대형주들 지금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상승은 아니고 반등 흐름 나오고 있는 거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역시 외국인이 움직이면 그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네, 그쵸? 그냥 뭐 기계적으로 또 사겠죠. 네, 근데 이 정도 낙폭은 좀 과하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어제 마이크론이 7%대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이제 라이브에서 얘기 드리면서 마이크론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나요?라고 물어보실 때 이게 20% 빠지는 게 아니면 우리나라 선반영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네. 마이크론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쪽은 생각보다 선전하고 있죠. 네,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상승 종목들을 보면 역시나 이제 석유주. 흥구석유, 그다음에 한국석유 이런 것들을 그냥 묻지마 차트 한번 상승. 보여주세요. 올타임 네. 하이 찍었을 것 같은데 흥구석유 이런 거? 네, 흥구석유. 그냥 올타임 하이죠. 월봉으로 봐도. 올타임 그러네요. 뭐 거의 올타임 하이네요. 야, 네, 그냥 그럴 뭐 수가 있지. 무지성으로 사고 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거 폭탄 돌리기는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뭐 저런 것도 뭐 선수들은 붙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냉정을 찾아야 되는데 전쟁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번 미국발 공급망 재편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떡하니 가운데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번 중동 전쟁도 계속해서 에너지 공급망 재편이잖아요. 거기에 정말 우리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게 있을까가 스터디가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재밌게 보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얘기 났던 게 이게 돈이 안 된다였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중동 쪽의 위협을 얘기하면서 야, 돈이 중요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니네 목숨을 줄 수 있는데 LNG 투자해야 돼 안 해? 이렇게 얘기 나오면 알래스카 LNG 쪽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투자, 대만의 투자가 좀 더 본격화될 수 있다라고도 보이거든요. 그게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면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이 이후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보고 계세요. 좀 관심을 갖고 네. 대표주가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그다음에 아. 강관주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네. 와 진짜 오늘 가스 에너지 석유 방산. 이쪽이 진짜 세네. LG 넥스원 지금 27% 상승 나오고 있고 와. 한화 시스템도 25%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방산 에너지 그다음에 해운 음. 해운도 보면 흥하해운 24% 상승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제랑 비슷하네요 이거는. 맞아요. 네. 네, 오늘도 여기로 그냥 확 쏠림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이제 그 잠깐 얘기 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장이 좀 특이한데 전반적으로 빠지는 가운데서도 CPU 관련된 실리콘 포터니스 관련된 기업들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투자를 하면서 올랐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성어준자가 대장주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반등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살짝 올랐다가 밀렸는데 오늘 6%대 7%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특이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어제 미국에서는 이런 관련된 주식들 대거 폭락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나오고 있다. 좋다 안 좋다가 아니고 지금 그냥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CPO 관련된 관심이 좀 더 있구나라는 것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RF 머티리얼즈가 역시나 관련된 주식으로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는 약세네요. 약간 약세. 지금 네. 우리나라의 방산주는 누가 대장입니까? 현재 상황에서 보면 네. LIG 넥스원이죠. 그렇게 바뀌었죠? 네. 왜냐하면 K2나 K9은 말씀드렸지만 K2나 K9이 이제 많이 동일업종. 팔리려면 지상전, 지상전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지상전 싸움이 아니고 공중전 그리고 방공망 싸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LIG 넥스원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이제 수주가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기대감이 가장 많이 붙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시세는 어때요? LIG 넥스원은? 아까 차트가? 24% 상승 점 나오고 차이입니까?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막 사시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네. 지금 막 사시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닌데 어제 제가 이제 항상 얘기 드리는 차트에서 이거 딱 넘어선 차트가 어제 나왔거든요. 아니 LIG 넥스원 올타임 하이로 월봉 보여주세요. 이것도 올타임 하이죠. 올타임 하이네. 네, 올타임 하이죠. 네. 근데 여기는 다른 방산주 대비해서 많이 조정이 있었어요. 실적도 안 나서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등이 더 세게 나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장이 많이 올라왔는데 진격의 닉스 한번 보여주세요. 시세 어떻습니까? 지금 SK스는 하이닉스요? 네. 마이너스 2%대까지 와.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다음 현대차도 마이너스 2.8%대까지 올라왔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조금 절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4%대까지 반등 나왔습니다. 굉장히 밑꼬리 세게 달고 나왔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차트 보여주시면 지금 21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선 지키려고 하는 모습 보이죠. 저는 이 가능성 높게 보고 있긴 한데요. 일단은 요거 지키면서 시장이 좀 안정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저는 정프로님 말씀에 계속 맴도는 그 100조 원 플러스 알파 거기 좀 쓰고 또 채워두겠다. 네. 계속 그러면 안 되나 싶어서 지금 기대했었는데 오늘 타이밍이 정책이잖아요. 네. 타이밍이 예술인데 나왔으면 오늘 양전인데 아쉽습니다. 네. 요 상황이 5천 밑으로 가면 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5,500 요 정도 수준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여튼 어제 분위기랑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은 다시 이제 조금 힘내는 것 같은데 또 어제도 왜 사실 11시 10시 뭐까지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또 이렇게 후둑 밀린 건데 어제 이렇게 후루룩 밀린 거는 그러니까 심리가 좀 무너진 건가요? 말씀드렸지만 카타르 에너지, 카타르 LNG 쪽이 타격을 받으면서 네. 그때부터 무너졌어요. 그때 좀 무너졌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호르무즈 해협만 문제가 된다, 이란 쪽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 주변에 산유국들의 타격들이 간다 그러면 그건 진짜 큰 문제거든요. 네. 어제 거는 그러면 어제 이제 반영이 좀 됐고 오늘 아침까지도 아마 반영은 된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추가로 뭐 나쁠 게 아직은 이제 특별한 소식은 없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란 관련된 소식에서는 일단은 뭐 네. 크게까지 우려할 거는 당장은 없어 보이는데 말씀드렸지만 2주 정도는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란의 신정,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를 뽑을 때 88인의 성직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네. 거기를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서 다 돌아가셨어요. 네, 그게 이제
뭐 그게 뭐 무슨 대수냐 지도자도 죽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종교를 건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종교선 성전 이렇게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이 이득을 보지 않고 덤벼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무섭긴 합니다. 네. 한 2주 정도는 올라가면 좀 팔아뒀다가 내려가면 또 다시 보이지라는 생각을 가져도 된다. 근데 포트폴리오 기본 내가 갖고 가야 될 물량은 둔 상태에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물량 뭐 20-30% 정도를 가지고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괜찮다. 이 정도입니다. 네. 하이닉스는 거의 보합이네요. 현대차도 거의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랐죠. 예. 네. 아까 그 넥스트에서는 12%까지 빠졌었거든요. 현대차, 기아차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넥스트가 대한거래소로서 역할을 약간 풍향계와 바로미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에 특히나 올해 들어서 거기서는 양전인데 본장에서는 음전하고 거기서는 음전인데 양전하고 물론 거래량이 정해져 있고 작지만 네. 너무 바이어스가 있는 것도 또 아.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들게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약간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조금 부지런한 분들한테는 이익을 잘 낼 수도 있는 오히려 그런 근데 NXT에서는 약간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해 보니까 넥스트에서. 예, 근데 하여튼 뭐.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 2,400억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네. 굉장히 강하게 좀 들어왔죠. 4천억까지 들어왔다가 좀 밀리긴 했는데 네. 코스닥도 지금 외국인 1,100억 순매수, 기관 2,200억 순매수하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던지는 건 개인이에요. 선물은 순매도 규모가 줄었습니다. 2,700억까지 순매도했다가 지금 2,000억 정도까지 순매도가 감소했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수급적으로는 큰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네. 네, 그리고 밸류 부담은 많이 줄었다. 이란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현재 그거 좀 과도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방산 쪽에서도 이제 더 전쟁이 많이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심리에서 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저는 좀 살짝 있습니다. 저는 그 방산 쪽 부트란 말 오늘 절대 부트란 말 못 그쵸. 드리겠어요. 네, 그럴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LH 넥슨 4%대까지 빠졌거든요. 네. 4%요? 네. 아까 24% 가다가 4%대까지 밀렸는데. 방금이요? 네. 와. 제가 방산 쪽에서 강하게 베팅하라고 오늘 사실한 말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더 오래 갈 거다 이 판단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지금 뭘 보고 그러시는 건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네. 새로운 뭐 지도자 선출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트럼프의 말이 가장 트럼프의 좌우됐던 것 말. 같아요. 제가 봤던, 그러니까 장 전까지 봤던 건 혹시나 새롭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에 통과할 수 있게끔 호위하겠다. 네, 그게 네, 이제 네. 가장 크게 영향을 그게 가장 줬던 것 컸죠? 같아요. 네. 네네. 그러면서 장이 아주 정말 색깔이 네. 네, 닉스 상승했습니다. 아, 닉스 양전했나? 마이너스 플러스 0.2% 상승 반전했었고요. 네,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7%까지 올라왔어요. 현대차도 네. 마이너스 1.5%. 뭐 원래 자리 찾아가는 거고요. 이제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도 마이너스 3.13% 하락해서 1,100포인트 회복했고 에코프로 아까 마이너스 7%대에서 마이너스 1.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리노공업 특이한 게 뭐냐면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는 게 IT예요. 리노공업 3.4%, 3.6% 상승하고 있고요. 원익 IPS 4.4%, 4.5%, 파두,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반등이 IT 중심으로 세게 나오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볼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지금 빠르게 반등 나오는 거 한미반도체 5.7% 똑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미가 이슈가 하나 있었죠 간밤에 아닌가? 삼성하고 제가 확인 못 해가지고 그래요? 네, 아, 한미반도체 한미가 몰라가지고 네. 야, 정유 뭐 석유 이쪽도 난리네 지금. 네, 아침에 넥스트에서 그렇게 올라가다가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금 거의 뭐 지금 네. 3-4% 안쪽으로 막 떨어진 데들도 있고. 네. 또 그러니까 시장이 전환되면 이 자금은 금방 빠질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쪽으로 베팅하는 건 아니다. 특히나 길게 베팅하는 건 절대로 금물이죠. 그러니까요. 좋은 말씀하셨는데 결국 우리가 불확실할수록 결국엔 확실한 것에 대한 가치와 밸류가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지금 가장 확실한 거요. 네, 가장 돈을 벌고 확실한 게 뭡니까? 반도체 아니에요? 시가총액 3대장은 반등이 나올 거다. 아, 제가 볼 때는 네. 네,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의 반등은 나올 거다.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반등이 나올 거다. 근데 제가 제일 첫 멘트가 그랬잖아요. Not today라고. 오늘이 무너질 날은 아니라고. 네. 그렇다 그러면 3대장 반등이 세게 나올 텐데 진짜 다른 것 대비해서 3대장이 가장 빠르게 반등 나오는 거 있는 거 보이시죠? 오늘 지수가 네. 3% 하락하고 있는데 이 3대장이 1%뭐 안팎으로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가 빠진다. 어디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수급 좀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참 외국인이 야속하다.
네. 아, 이것도- 교묘하게 이렇게 다 치고 빠지게 잘 들어오네요. 아, 들어왔다 또 네. 빠져요? 아니요, 이제 잘 들어왔는데 네. 외국인 참 어떻습니까 지금 수급이? 외국인 순매수가 2천억 정도로 줄긴 했는데요. 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스피는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서 지금 2.6%까지 낙폭을 줄였습니다. 기관은 4,200억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의 순매도가 좀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두려워 무서워하면서 그냥 매도했던 거 그게 좀 줄고 있으면서 반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순매수가 조금 감소하고 기관의 순매수는 늘고 있어요. 네. 근데 개인의 순매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좀 재밌는 건 금융 투자의 순매수는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ETF 쪽 자금은 이렇게 조정을 기회로 좀 들어오는 것 같고 개별 종목을 들고 있던 개인 분들은 조금 많이 파는 것 같다. 이 알겠습니다. 차이를 보이네요. 자, 우리 시장이 워낙 오늘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서 저희가 더블 크루 시간을 좀 아, 오버해서 그렇네요. 아이고. 네. 네, 오늘 근데 시간 가는 좀 줄은 장의 몰랐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여튼 지금 거의 장은 코스피 3%, 3.4%, 요 정도. 그리고 코스닥 또한 3% 안쪽 2.8%요 정도까지 마이너스 폭을 좀 줄인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3대장들은 거의 뭐 보합까지 온 거죠? 네, 네. 오전 기대가 된다. 네.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혹시 장훈진 프로님 오늘 장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 오늘 Not Today. 나투데이. 우리 빈센트님은 고지전. 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훈진 프로님 오늘도 감사하고요. 내일도 장 정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